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V자 반등에 성공했다는 중국, 실상은 역대 최악 디폴트 우려, 잠비아 부도 임박의 우리 빛부터 달라. 이것과 디지털 위안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V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런데 실상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K자 회복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중국 경제가 두 자릿수의 성장세에 각종 경제 지표를 내놓으면서 외형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라는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른 회복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K자 회복이라고 블룸버그를 선언을 하고 있죠. K자 회복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K자, X자하고 비슷한데요. 위에는 성장하는 것은 보이지만 밑에를 포기해버리는, 하위 60%를 포기해버리는 성장을 지금 K자 성장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빠르게 원상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수출의 부진으로 일단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초반에는 수출이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시장들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었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으면서 이때부터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물건을 판매하는 수량 자체가 점점 줄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 경제 자체가 거의 마비 상태가 오죠. 지금 현재 코로나의 재확산을 통해서 다시 마비 상태가 오겠다라는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러한 수출의 부진이 이뤄지면서 내수를 통한 중국의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성장입니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 대기업들은 작년과 비교하여 지난달 이익은 19.1%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4개월간 수직 상승이에요. 제조업은 전년 대비 23.1%, 자동차 업계는 7월달에 125.5%, 8월달에는 55.8%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이 증가세예요. 이것은 눌려있던 소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 종식 선언 때문에. 코로나 종식 선언 때문에 자동차가 잘 팔리고, 그리고 제조업들이 성장을 하고,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동차 판매량도 2월에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78.6%라는 경악적인 역성장이 있었는데 8월에만 8.8%의 증가세로 반등에 성공을 한 것이죠. 이것은 비대면을 지금 포기를 해버렸어요. 중국 자체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오잖아요. 밖으로 다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가 꼭 필요하죠. 자동차가 꼭 필요하면 자동차를 사면 되죠. 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매량이 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명품 시장도 여전히 건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외환 위기가 왔다라는 소리는 지금 없죠. 외환 위기가 왔다는 소식은 없는데 지금 외환을 갚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중국의 위안화를 가격을 상승을 시키면 외화를 갚기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지금 달러와 보니제죠. 위안화 보니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축통화는 위안화가 아니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빌려도 돈을 받아도 그리고 1대1을 통해서 외국에 돈을 빌려줘도 위안화로 돈을 받아가지 않아요. 위안화로 돈을 받아가지 않고 달러화를 받고 달러화로 회수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가 가격이 높아져 가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에 들어오는 명품의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발 더 나갔죠. 명품,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들은 중국 내 제품 가격들을 인상하고 있어요. 이득을 더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중국 내부에서 위안화의 상승을 용인을 했어요. 용인한 만큼 이득이 생겼죠. 그리고 중국 내 제품 가격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중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유지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소비 심리가 지금 회복이 됐어요.
코로나 종식 때문에. 코로나 종식 때문에 소비 회복의 지수가 회복이 되면서 물건을 계속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선순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돈들이 외국으로 지금 빠지는 역할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외환보유고가 줄어갑니다. 외환보유고가 줄어가요. 이건 내용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같은 빠른 회복은 부양책 덕분이죠. 미국처럼 현금 실업 수장을 주는 대신에 국가적인 인프라, 즉 고속철도, 5G 통신망 구축과 같은 기간 산업으로 성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정책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수주하는 기업들에게는 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맡아서 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 노동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건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건설을 통해서 건설 인부들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여기서 부가 축적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건설을 통해서 성장을 했지만, 여기는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서 성장을 시킨다라는 게 중국의 지금 기본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업자나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중국 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 CHFS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중국에서 연 수입이 10만 위안, 한국 돈으로 1713만원이 안 되는 하위 60%의 가구는 팬데믹 기간 내 수입이 일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봉이 30만 위안, 한국 돈으로 514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은 모두 수입이 지금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죠. 중국의 4억 4200만 명의 도심 노동자 중에 3분의 1 이상, 말하자면 1억 7400만 명은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들, 즉 농민공입니다. 이들은 저임금을 받으면서 건설, 배달, 제조,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을 때에도 실업수당 같은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도시에서 일해도 현지 시민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공이라는 2등 시민으로 남아있는 것은 중국의 호적 제도 때문입니다. 즉 현재 중국이 취하는 경제 성장률은 하위 60%를 버리는 K자형 회복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또한 중국 통계 불확실성이 위기를 키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도심 실업률을 측정을 할 때 이주 노동자들은 중국 국가 통계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노동자들에 대해서 수익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또 실업률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농민공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중국 국가 통계 자료 발표하는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때 진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하다 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이야기를 왜 집어넣느냐? 부도 위기에 처한 잠비아, 중국은 우리 빚부터 달라고 요청. 지금 잠비아에게 부도가 지금 다가왔는데 자기 돈부터 먼저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돈이 없나 봐요.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할게요. 잠비아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인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즉 아프리카 국가에서 코로나 부도 위기가 처음으로 현실화가 된 것이죠. 현재 잠비아는 달러 채권자들에게 이자 지급을 6개월간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사실상 거부를 당했습니다. 특히 달러 채권자들은 대중국 채권 규모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잠비아는 대외 채무 120억 달러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조 4천억 원 정도가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채무자들이 이자 연장을 거부하는 이유, 가장 큰 것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국은 국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채무자들이 변제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돈을 빌려줬냐? 1대1로의 연장선상에 빌려줬죠.
이 와중에 중국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빚부터 먼저 갚아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들어가고 있죠. 못 갚으면 다른 걸로 변제를 받겠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역대 최악의 디폴트 우려가 지금 확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고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이런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됐죠. 즉 지금 항상 거론되어 왔던 것들이 이번에 본물처럼 터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정경유착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제 충격은 중국, 특히 중국의 민영 기업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 민영 기업에 대한 부채 위기는 지금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들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방침을 정했어요. 현재 중국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V자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이 중국에서 판단하는 만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내수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성장하는 것이 중국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장이 없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중국에서 원하는 만큼 그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최악의 디폴트가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게 물건이라 그래요. 물건이 해외로 판매가 돼야 되는데 해외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해외로 판매 루트가 끊겨져 버려요. 끊겨지면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예요? 중국 내수 시장. 중국 내수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를 계속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중국 내수를 활성화시켜야만 이것이 견뎌내고 공장도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 회사들이 안 휘청거리고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도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국면으로 완연히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금융 지원 강도도 지금 현재 낮추고 있어요. 이 낮추는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현재 위안화가 상승하는 것을 용인했죠. 용인했는데 이것을 연착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어느 정도 지금 됐다. 관광지에도 사람이 넘쳐난다. 소비도 늘어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 강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도 판단을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은 더 투자해야 돼요. 내수를 더 일으켜야 돼요. 이렇게 할 만큼 중국의 재정이 넉넉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위안화의 상승의 용인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위안화의 상승이 너무 많이 용인이 되면 중국의 기반이 아예 무너지기 때문에 이 속도를 점차 줄이고 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지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시장으로 금융강도 지원을 줄이고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지연이 되었던 중국 내 회사채 디폴트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때 회사 하나라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회복됐다고 지금 판단했던, 그리고 더 이상의 위안화의 상승을 용인하지 못하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판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지원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내 디폴트 사례는 이미 2분기 이후에 꾸준하게 증가 추세예요. 그리고 연말까지 만기로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만 3조 6,5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32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내 총생산 DGP 대비 기업 부채 비율만 6월 말 현재
지금 아니에요. 6월 말 현재 164.4%로 작년 말 대비 13.1%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말하자면 150선 초반에 있었던 것이 160선 중반까지 밀려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차입비 상승.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중간에 버티려고 차입비가 점점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융자, 연장, 이것들이 어려워요. 더 이상의 이제 거의 목까지 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장이 어려운 비국영기업, 그리고 재무 구조가 취약한 민간기업, 신용도가 낮은 부동산 개발업체. 지금 부동산 가격 좀 떨어지고 있다는 말 들리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중국의 독특한 시스템인 지방정부 융자 회사 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 있는 회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지방기업들이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잘 되면, 그리고 지방의 기업들이 잘 되면 지방정부가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붕괴의 시점까지 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내년에는 그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기업과 지방정부는 중국 경제 주체들의 상환 부채만 해도 최소한 10조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70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까지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채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는 부실 채권 방지 차원에서 중국 회사채 선별 작업에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말하자면 중국의 회사채, 이게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위험성이 높은 것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수익이 더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이러한 수준이 어렵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온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회사 입장으로 돈이 부족하게 돼요. 네. 그리고 회사채가 점점 더 가격이 비싸져요. 회사 입장으로 돈을 더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올해와 내년에 중국 내에서 부도로 내몰릴 민영기업, 지방정부가 아주 상당할 것이다 라는 후문까지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정부, 기업, 가계의 총 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300%가 넘긴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지금 모든 경제학들이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도, 파산, 이것에 대한 공포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위안화의 패권화. 네, 위안화의 패권화. 이를 위해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는 위안화가 달러처럼 뿌려도 국가 신인도에 타격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자, 이게 중국 디지털 위안화 개요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 결제 통화 비중이 정말 중요해요. 미국 달러가 1위, 유로 2위, 파운드 3위, 엔화까지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스위스 프랑보다 더 안 되는 것이 지금 위안화예요. 스위스 프랑은 명품, 시계, 명품들을 많이 사죠. 엔화는 일본 제품 어느 정도 사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엔화 결제가 좀 됩니다. 그런데 중국 제품을 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결제가 안 돼요. 오히려 홍콩 달러 결제가 조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기에 비례해서도 보세요. 위안화만큼 홍콩 달러 결제가 오히려 좀 더 많아, 비슷한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하는 중국, 벌써 거래만 2천억. 중국은 7년 동안 공들였던 법정 디지털화의 도입이 지금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파니페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미 313만 건의 거래가 일어났으며 거래 규모만 11억 위안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 리브라 등과 같은 가상화폐의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그 주된 골자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라는 거죠. 이게 돈이에요. 그냥 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 됐다. 그리고 디지털 현금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현금은 인민은행을 통하여 발행을 하고 이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현금을 충전을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시중 통행을 통해서 1:1 비율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것을 통해서 통화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기초는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상태죠. 이들 기업을 통해서 디지털 기업 기반의 결제가 안착하도록 먼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중간에 수수료로 많이 벌고 있는데 보세요. 이것을 주도를 했던 것도 중국 정부예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어려워졌던 데가 어디예요? 은행들이 많이 어려워졌죠. 굉장히 수익률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은행으로 끄집어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1:1로 연성국가 등으로 유통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중국 본토, 홍콩 그리고 전세계 글로벌화 시킨다는 것. 특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왜 이때 디지털 위안화를 시도를 할까? 이때 왜 발행을 할까? 라는 것이죠.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통해서 모바일 금융 결제가 일상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중신증권은 디지털 위안화가 발생되면 3년 내에 중국 전역에서 유통화폐의 30에서 50%가 디지털 화폐로 대체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위상이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가기 전에 디지털 위안화가 딱 나와요. 이 디지털 위안화가 다시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변환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이러한 것들은 디지털 위안화로 중간으로 가려고 하고자 하는 마지막 결제 수단으로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되지 오히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결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미중 무역 갈등의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의 도입 속도를 높이는 변수를 갖게 되었어요. 현재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달러 패권화에서는 중국의 무역, 투자 등 글로벌 경제 패권을 쥐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달러와 본이죠. 석유를 살 때도 다른 모든 물품을 살 때도 팔 때도 이런 모든 달러와 본위로 지금 사용을 해야 돼요. 특히 미국은 홍콩을 문제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홍콩의 특별주의를 이미 박탈을 했고 향후에는 추가 규제 카드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홍콩 은행에 조달되는 달러의 규모를 제한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 홍콩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변동성이 높아져서 중국에 굉장한 타격으로 올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홍콩 내 미국의 달러의 영향력을 약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위안화의 디지털 화폐가 굳건히 안착되면 이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빠른 시일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단지 중국만의 안정을 원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안화의 글로벌 확장성을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위안화 글로벌 확장성. 저번에 알리페이를 말할 때도 위안화 글로벌 확장성, 위챗페이를 말할 때도 위안화 글로벌 확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몽이라고 불리는 1:1로의 성공을 위해서도 위안화의 국제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죠. 특히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중국은 1:1로 관련 국가들에게 무역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달러 부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아프리카 등의 1:1로 관련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은 2009년 7월부터 위안화 국제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 제도의 시행을 시작으로 해서 달러 결제 시스템을 약화를 시키는 것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세계 200여 개국의 은행이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달러 송금 체계인 SWIFT,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 대해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2015년 CIPS, 국제은행 간 지급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예, 이런 것들을 구축을 시켰습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만약 안착이 되면 시간,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CIPS가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 디지털 위안화 과연 성공할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은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달러와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반발이 아주 거셀 것이기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경영자는 지난 10월달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향후 달러 패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변수로 지목을 하면서 리브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을 했어요. 반면에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과대 평가를 지향하라는 시각에는 중국 금융시장의 폐쇄성 등을 이유로 해서 디지털 위안화의 역의 확산이 제한될 것이라는 지금 논리가 깔려져 있어요. 이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와 패권을 놓지 않으리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위안화의 확장성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